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쇼 출발합니다. 최고의 5월을 보냈던 미국 증시가 6월의 스타트도 좋습니다. 월요일장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흔들림은 포착이 됐지만 어제 종가상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OECD가 경제 성장률을 대폭 낮춰잡게 되면서 시장의 흔들림이 포착이 됐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통화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어떤 이슈들이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나왔는지 한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OECD에서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았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수의 경제 지표가 예상이 나왔는데 경기 둔화 사이클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2차 회담에서 포로 교환만 합의가 되고 여전히 휴전 논의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특징주로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관련된 원전 관련 이슈들,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 블룸버그에서 애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지 브로드컴과 관련된 해당 소식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뉴스판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3년 만에 정권 교체와 관련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AI가 OECD의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 HD 현대그룹, BOE 총재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이야기까지, 삼성전자에 이어서 TSMC와 관련된 소식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의 레포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RFHIC, HMM, 바이오 FDNC에 대한 레포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OECD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9%포인트로 지금 낮춰잡게 됐습니다. 이로써 0.2%포인트 낮춰잡게 된 건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간밤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존 3.1%에서 2.9%로 낮춰잡게 됐는데 핵심 원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꼬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2.2%에서 1.6%로 대폭 낮춰잡았는데요. 무역 전쟁의 여파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 이민 둔화까지도 새로운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5%에서 1.0%로 0.5%포인트나 크게 낮춰잡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관련된 25%에서 50%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을 오늘 새벽 5시쯤에 새롭게 서명했다라는 점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경기 둔화 사이클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월요일 밤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5%로 지금 이렇게 집계가 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같은 날 발표된 S&P 글로벌 제조업 PMI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로 확장 국면은 유지를 했지만 전월치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PMI 지수 역시 하회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발표된 고용 지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4월 구인 공고가 739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였고요. 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의 고용 시장은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평화회담을 열었지만 포로 교환을 제외한 주요 쟁점에서는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핵심 사안인 휴전 논의는 입장 차이만 확인된 채 결렬됐습니다. 우메로프 장관은 러시아의 종전 조건이 담긴 문서를 검토했고 이 입장을 정리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달 20일에서 30일 사이에 한 번 더 3차 회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들은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와 안보 포기를 전제로 한 가혹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메타와 20년 원전 구매 계약에 원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가상으로는 원전 종목들 크게 흔들림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만 해도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13% 프리마켓에서 급등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종가상으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이 대폭 빠져나오게 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메타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메타는 오는 2027년 6월부터 20년간 약 1.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폐쇄 위기에 몰린 발전소를 구제하는 이중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흔들렸습니다. 0.13%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고 313달러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월 달부터 260달러대에서 300 초반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시총 1위를 재탈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총 1위를 탈환한 것은 지난 1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평가의 배경에는 제프리스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엔비디아를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차세대 블랙웰 칩의 양산 확대가 있었는데 제프리스는 블랙웰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그만큼 엔비디아의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현재 매출의 총 이익률은 약 61% 수준인데 이를 8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프리스가 단순히 엔비디아를 반도체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종합 AI 기업으로 성장했다라고 평가하는데 긍정적인 시장은 판단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보신다면 2.8% 화요일장에서도 크게 움직여줬고요. 141달러로 올라오게 되면서 100달러 초반대에서 141달러로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로는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의 모델 3와 Y가 중국의 농촌 전기차 보급 캠페인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급 캠페인에 처음으로 포함을 하게 되면서 지방 보조금을 비롯한 인센티브 혜택 등에 다양하게 포함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BYD를 비롯한 다수의 중국 전기차가 포함이 됐지만 이렇게 테슬라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실적에 찍힐 수 있다라는 사인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간밤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을 했는데요. 노르웨이에서 5월의 판매량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213%로 급등을 하게 되면서 모델 Y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됐고요. XAI에 대해서도 이제 그 부분을 매각할 예정인데 그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에 테슬라도 간밤에 0.46% 크게 움직인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크게 흔들림이 나타나는데요. 음봉 전환이 됐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간은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철강 관세의 효과를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철강 관세에 좀 악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로는 블룸버그의 기사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서 구글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챗 GPT 대신에 퍼플렉시티를 채택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시리와 챗 GPT는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챗 GPT 대신에 이제는 퍼플렉시티를 채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이러한 소식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난 5월에 퍼플렉시티에 투자를 함으로써 갤럭시 S26에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의 탑재를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가 전해짐과 동시에 동반해서 블룸버그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S26에 퍼플렉시티가 탑재가 되고 투자의 방향을 계속해서 늘려가게 된다면 퍼플렉시티에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가 상당히 삼성전자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담하기 위함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주가는 0.78%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반면에 구글의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주가는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수의 기술주들이 지난밤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지금 아마존 살펴보신다면 0.45%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브로드컴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호크 6의 출하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전작 대비 성능이 2배 이상 상승된 부분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시장의 이더넷 스위치 대비해서 2배의 대역폭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AI 시장에 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I 최적화 기능과 함께 확장성,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전작 대비 확실히 나아진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브로드컴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3% 넘게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3.27% 상승한 채 25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